이거 바꿔줘야 돼요. 무선이 안 되는구나. 네. 잠시만. 해봅시다. 네? 네, 저는 윤유진이고요. 고잔동 사는 주민이고 안산 새사회연대 1다라는 단체에서 상근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 새사회연대 1다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실천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의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20살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5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은 5년 차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20살이 갓 20살이 된 청년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20살이라는 나이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막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갑자기 선거권도 갑자기 주어지고 학교에서는 뭐 정치나 사회에 관심 가지지 말고 공부에나 집중하라 해라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제 20대가 되니까 왜 20대 애들은 정치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 듣는 부분들이 되게 억울하다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대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고민이 많은 20살들을 위한 20살 학교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경쟁과 대학, 뭐 알바 이런 주제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업무라고 할 수도 있고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단체가 회원 단체다 보니까 회원들과 일상적으로 모임을 이제 할 때 모임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저 자체도 회원이다 보니까 회원으로서 여러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뭐 노래 동아리라든지 기행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가 다른 시민단체들이랑 함께 연대체나 네트워크 이런 방식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저는 안산 청년 네트워크라는 청년 의제로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에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이란 민주사회의 주인? 네, 일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제도적 민주주의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시민들의 참여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사가 진짜로 정치에 반영되는 그런 게 실현되지 않거나 이런다면 이거는 껍데기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인데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책에서 교육을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소수의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은 억압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억압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하거나 뭐 사회를 스스로 해석하거나 그런 건 하기 어려운 상태로 일단 굉장히 억압받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다. 그래서 그런 억압의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고 해방시켜주는 그게 진짜 민주시민 교육. 일단 올해 진행했던 20살 학교가 저한테는 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20살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뭘까라고 해서 실제 20대 친구들과 함께 그 과정을 기획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에 관해서 그리고 경쟁에 관해서 요즘에 20대 친구들이 정말 고민과 이런 게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주제들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되게 많은 한 5명 정도 되는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청년들을. 그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경쟁 속에 놓여서 되게 많이 힘듦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경쟁 속에서 내가 되게 항상 경쟁에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이 이기지 못하는 경험의 원인을 자신한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을 되게 탓하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자존감을 많이 잃어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이 경쟁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 사회가 그렇게 나한테 경쟁을 하도록 나를 그 안에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내가 원하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긴 사람과 지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약간 사회는 나한테 경쟁을 강요하지만 나는 그 경쟁의 결과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지 말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게 하는 그 사회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성찰들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탓하는 대신에 사회적인 문제로 같이 풀어가는 거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확장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경험이 저한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되게 많이 고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나마 고등학생 때는 같은 반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라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도 오고 이러니까 각자 다 자기 방 안에만 거의 혼자 있는 상태로 한 1년, 2년을 이렇게 보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만나서 같이 나눌 사람도 딱히 없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되게 서로한테 위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더 넓어지고 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청년들과 함께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 청년들이 뭐 알바나 과제나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시간 자원이 되게 부족하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힘든 점이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활동에 관심이 있고 같이 하고 싶은 같이 해왔던 친구들도 이제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없고 안 맞아서 못 오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시간 없음이 일단 가장 어려운 거였어요. 만나게 되기가 어려운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관심과 편견?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가진 친구들은 그래도 어떻게라도 이제 시간을 맞춰서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던가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한테 친숙한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년 때 보통 학교에서 뭐 암기식으로 교과 공부 위주로만 해왔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거나 그런 걸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가 또 평화통일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통일이나 아니면은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런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참여 안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랬던 게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이 아닐까. 두 가지 다 사실은 그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점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이 사실 저한테 좀 되게 어려웠어요. 세 가지를 어떻게 뽑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추려본 거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시민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저는 시민을 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주체로서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교육의 참가자는 되게 수동적으로 듣는 역할에 놓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활동을 기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참여자들이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가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좀 다른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되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희망을 가지기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과 다른 사회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좀 안 좋은데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것과 달라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떤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의 참여를 하지 않게 만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충분히 다르게 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고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다 라는 걸 상상할 수 있게 되면 좀 희망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직접 경험해 보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배움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건 속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에 직접 가서 거기를 경험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캠페인이나 뭐 집회에 나가본다거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민주시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어떤 경험, 실천,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항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짤 때 그런 경험의 시간들을 반드시 마련하는 편이에요. 네, 너무 좋죠. 제일 먼저 생각났던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인데, 그게 뭐냐면 파울로 프레이리라는 그 남미의 어떤 사회운동가 분이 쓰신 페다고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페다고지가 직역을 하면 교육학이라는 뜻인데, 이 책에서 아까 그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처음 접하게 되고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제목은 어떤 책을 쓰게 될지 몰라서 제목은 사실 떠올리지 못했고요. 지금의 저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문장을 떠올리라면 함께여서 할 수 있었다? 이런 문장이 떠오르네요. 지금이 되게 난세잖아요. 되게 힘들고 희망을 가지기 어렵고 이런 세상이지만, 되게 길게 보면 역사는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손으로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같이 행동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딘가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